에센셜 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입니다. 73번이죠. 관련 법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법.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상법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 감독 관련된 규정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보험 감독의 근거, 얘가 잘못된 거네요.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규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1번이죠. 자, 생명보험 땡땡은 상법 제4편 보험편이죠. 규정을 토대로 작성이 됩니다. 뭡니까? 벌써 딱 나오죠. 약관이죠. 표준약관. 상법의 규정보다 계약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도 보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생명보험 계약관계,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상법이었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상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한 근거법률이다.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한 근거법률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었죠. 세 번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 자본시장법은 연금보험과는 관련이 없죠. 변액보험과 관련이 있는 근거법률이 되겠습니다. 74번 생명보험의 정의. 자, 여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기 문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이란 자,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리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해야 그게 보험의 목적으로서도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나열하고 있죠. 어떻게 나열합니까?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괄호 열고 퇴직보험 계약 포함이다. 이것도 여러분께는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상품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맞죠? 근데 누구 사망 시입니까? 계약자 사망 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생명보험 상품은 방금 나왔죠?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이죠. 생명보험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75번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죠. 정액보상이 생명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단기 확정기간 손해보험, 취급회사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계약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쉬운 전환이도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은 장기 내지는 종신이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의 주된 보상 원칙은 비례보상, 실손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이죠. 세 번째,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의 차이점은 취급회사 차이점 있네요. 보상 대상, 사람이냐 재산이냐. 주된 보상 원칙 틀리죠.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동일하죠. 얘는 차이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둘 다 우연성의 기초를 합니다. 76번 법적 특성 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네요. 1번 도박이나 복권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바로 사행계약성이죠. 일단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는 편무죠. 편무가 틀렸네요. 그죠? 쌍무계약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자, 규제 및 감독이 맞아요. 보호를 위해서도 맞아요. 근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4번 요식계약으로,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왜냐? 개별을 개인들을 위해서 약관을 다 따로 작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된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두 번째,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제시한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하고, 이건 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다르게 작성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보험계약은 선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죠. 이게 바로 낙선계약이죠. 77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유형의 상품이므로,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생명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제시해야 된다. 유형의 상품이라는 것이 틀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위험 보장, 재정 설계 가능하죠.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에 건강진단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새롭게 모든 각각 개인별로 맞춰서 개별 약관을 작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갖는 법적 특성이 바로 부합계약성입니다. 자, 부합계약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합계약성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청약을 하고 이를 계약자가 승낙하면 성립이 된다.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성립되는 건 맞는데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죠? 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공되지 않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함정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알릴 의무,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친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선의계약상으로도 비슷하죠. 계약자 알릴 의무,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치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